저승사자와의 기묘한 대결. 죽음 두려워하지 않은 할머니. 85세 할머니가 저승사자와 내기를 걸었다고. 염라대왕도 놀란 할머니의 놀라운 지혜. 죽음을 앞둔 할머니가 저승사자에게 제안한 기묘한 내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연 인간의 지혜가 저승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 조선시대 한 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졌다는 이 신기한 이야기는 나이와 지혜, 그리고 진정한 승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85세 할머니에게 찾아온 저승사자의 공식 방문. 조선 후기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 문씨 할머니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올해 85세이신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셨지만 정신은 또렷하고 몸도 비교적 건강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는 평생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문을 익혔고 중년에는 의학을 공부했으며 노년에는 철학과 종교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지나는구나. 할머니는 저녁 무렵 마루에 앉아 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85년을 살면서 매일 빼먹지 않고 일기를 쓰는 것이 할머니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은 손자 철수에게 천자문을 가르쳐 주었고 며느리에게는 감기약 끓이는 법을 알려주었네. 할머니의 집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치료법을 묻기 위해 찾아오고 젊은 엄마들은 육아 상담을 하러 오고 마을 아이들은 공부를 배우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자신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모르는 게 없으세요. 마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는 건 바다의 한 방울에 불과해. 아직도 배울 게 산더미야. 할머니는 항상 겸손하게 대답하시곤 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처럼 마루에서 별을 보며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85년을 살면서 수많은 별을 봐왔지만 여전히 밤하늘은 신비로웠습니다. 참 많이 살았구나.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신기한 일들이 많아.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섬뜩한 기운이 감도는 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마당 한쪽에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손에는 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물으셨습니다. 85년을 사시면서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게 되셨거든요. 나는 저승사자다. 그 존재가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씨 할머니 당신을 데리러 왔다. 아,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할머니는 의외로 태연하셨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참 늦게 오셨네. 나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승사자는 할머니의 당당한 반응에 조금 놀랐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럼 85년을 살았으면 언제든 갈 준비는 되어 있어야지. 그런데 젊은이는 몇 살이나 됐나? 할머니가 오히려 저승사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수백 년을 살았다. 수백 년이라 그럼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겠구나. 할머니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당연하다. 저승사자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승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정말? 그럼 정말 똑똑하겠네. 할머니가 감탄하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바쁘시겠지만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하지 않겠나? 차라도 한잔 하면서. 차라고? 저승사자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차를 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 차 말이야. 85년을 살면서 터득한 특별한 차 우리는 법이 있거든. 할머니가 일어서서 찻주전자를 가져오셨습니다. 젊은이도 차를 마실 줄 알지? 나는 그런 건 필요 없다. 필요 없어도 맛은 볼 수 있잖아.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서 저승사자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향긋한 차 냄새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저승사자는 망설이다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이 어때? 맛있지? 정말로 맛있습니다. 저승사자는 이런 따뜻하고 향긋한 차를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 차는 어떻게? 비밀이야. 85년 동안 연구한 결과거든. 찬입 선택부터 물 온도 우리는 시간까지 모든 게 중요해. 저승사자는 차를 마시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참 특별하다. 특별할 게 뭐 있나? 그냥 오래 산 할머니일 뿐이야. 저승사자가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해야 한다. 할머니를 저승으로 데려가야 해. 알겠어. 그런데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젊은이와 내기를 하나 해보고 싶구나. 할머니의 제안에 저승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기라고? 그래, 수백 년을 산 젊은이와 85년을 산 할머니 중에 누가 더 똑똑한지 겨뤄보자는 거야. 할머니가 저승사자에게 건넨 예상치 못한 내기. 내기를 하자고? 저승사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저승사자다. 인간과 내기를 하는 존재가 아니야. 왜 안 돼? 혹시 할머니한테 질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 아냐?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웃으셨습니다. 저승사자의 자존심이 조금 상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인간 할머니한테 질 리가. 그럼 해보자. 할머니가 손뼉을 치셨습니다. 수백 년 산 젊은이와 85년 산 할머니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지 확인해보자고. 하지만 저승사자가 망설였습니다. 내기를 한다고 해서 내 임무가 바뀌는 건 아니야. 할머니는 어차피 저승으로 가야 해. 물론 그렇지, 나도 그걸 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재미있는 일을 하나 해보고 싶을 뿐이야. 할머니의 태도가 워낙 당당해서 저승사자는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만약 내기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냐? 간단해. 서로 문제를 내서 맞히는 거야. 각자 3문제씩 내고 더 많이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래서 할머니가 이기면 무엇을 바라는 거냐? 저승사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기면 젊은이가 나에게서 한 가지를 배워가는 거야. 배워간다고? 저승사자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수명을 늘려달라거나 저승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이 할머니는 무언가를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뭘 가르쳐 주겠다는 거냐? 그건 내가 이기면 알려줄게. 할머니가 신비롭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내가 이기면? 젊은이가 이기면 아무 말 없이 따라갈게. 순순히 말이야. 할머니의 제안은 저승사자에게 나쁘지 않게 들렸습니다. 흥미롭군. 저승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기를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만약 내가 이기면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말하면 안 돼. 저승사자가 인간과 내기를 했다는 소문이 나면 곤란하거든. 알겠어. 비밀로 하지. 할머니가 쉽게 동의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 누가 먼저 문제를 낼까? 할머니가 먼저 내봐. 저승사자가 여유 있게 말했습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쌓은 지식이면 85세 할머니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첫 번째 문제를 내셨습니다. 젊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일까? 저승사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바람이지. 바람만큼 빠른 건 없어. 틀렸어.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럼 뭔데? 저승사자가 당황했습니다. 생각이야. 생각은 한순간에 1000리를 갈 수 있거든.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바람보다 훨씬 빠르지. 저승사자는 할머니의 답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럴듯한 답이었습니다. 그럼 내 차례다. 저승사자가 생각을 좀 하더니 문제를 냈습니다. 저승에 관련된 깊이 있는 문제를 내면 할머니가 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죽음과 삶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둘 다 소중해. 죽음이 있어야 삶이 소중하고 삶이 있어야 죽음이 의미가 있거든. 하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 저승사자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답이었습니다. 할머니 대단하다. 저승사자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제 할머니 차례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 저승사자는 이번에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음물. 물은 바위도 뚫고 산도 깎으니까. 아주 좋은 답이야. 하지만 틀렸어. 할머니가 다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럼 뭔데?
인내야 인내는 모든 것을 이겨내거든. 물도 인내가 있기 때문에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거고 바람도 인내가 있기 때문에 산을 깎을 수 있는 거야. 저승사자는 할머니의 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인내. 자신도 수백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며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강함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두 번째 문제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승과 이승 중에서 어디가 더 좋은 곳인가? 이번에는 확실히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마음에 달려 있지. 이승에서 충분히 사랑하고 행복했던 사람에게는 저승이 새로운 모험이 될 거고 이승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은 사람에게는 이승이 더 소중하겠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저승사자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자신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깊이 있는 답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놀랍다. 이제 점수는 2대 0으로 할머니가 완전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지식과 지혜를 겨루는 본격적인 승부. 마지막 문제야.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 이 문제에 저승사자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상대를 완전히 이기는 것? 틀렸어. 저승사자는 당황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모든 문제를 다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럼 진정한 승리란 뭔가? 진정한 승리는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서로가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상대방도 나도 모두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지. 할머니의 답을 들은 저승사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승리를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지혜로우시다. 그럼 이제 젊은이 차례야 마지막 문제를 내봐. 할머니가 격려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저승사자는 마지막 문제를 내기 위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할머니의 지혜에 완전히 압도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내 마지막 문제다. 저승사자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야. 어려워도 좋아 말해봐. 할머니가 여전히 여유롭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 나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봐왔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번에는 정말 저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깊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생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승사자는 이번에는 자신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85년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천천히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저승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하다. 저승사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래.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돈이나 명예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해.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3대 0으로 완승한 거네?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할머니가 완전히 이겼다. 정말 놀라운 지혜다. 그럼 약속대로 젊은이가 나에게서 뭔가 배워가야지.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 저승사자가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수백 년을 살면서도 이런 지혜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젊은이 앉아봐. 할머니가 저승사자를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내가 85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지혜를 알려줄게. 저승사자는 진지하게 할머니의 말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할머니가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했느냐야. 젊은이는 나보다 오래 살았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잖아. 저승사자는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자신은 나이는 많았지만 할머니만큼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나는 85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걸 인정하고 계속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지혜의 시작이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저승사자는 새로운 관점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르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할머니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야. 젊은이의 일도 사람들을 끝내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으로 안내하는 일이야. 저승사자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일을 사람들의 생을 끝내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여행으로 안내하는 일. 그래, 젊은이의 일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야.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 거지. 할머니의 말에 저승사자는 자신의 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승사자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기운이 내려왔습니다. 저승사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기운은. 할머니도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구나. 갑자기 하늘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승사자여, 그 목소리를 들은 저승사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염라대왕님, 할머니도 그제야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고 정중하게 절을 올리셨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 놀라운 순간. 이 특별한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문씨 할머니의 지혜와 저승사자의 성장. 모두 감동적이었다. 저승사자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염라대왕님께서 우리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까? 저승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이런 일은 처음이다. 염라대왕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내가 젊은이와 내기를 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 저승사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이유라고요? 그래, 단순히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었어.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를 처음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 수백 년 동안 혼자서 무거운 일을 해온 젊은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고. 저승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를 무서워하고 피하려고만 했겠지? 아무도 젊은이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을 거고. 할머니의 말에 저승사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수백 년 동안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기를 제안한 거야. 젊은이에게 새로운 관점을 알려주고 싶었거든.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젊은이의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 저승사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를 걱정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젊은이 울지 마, 그건 남자답지 않아.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왜 저승사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젊은이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잖아. 그런 젊은이가 외롭게 지내는 걸 보면 어떤 할머니가 가만히 있겠어. 할머니의 말에 저승사자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무서워하고 피하기만 했던 인간들과 달리 이 할머니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죽는 게 무섭지 않아. 85년을 충분히 살았거든. 하지만 젊은이가 계속 외롭게 지내는 건 안타까워. 할머니 저승사자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소원이 있어. 마지막 소원이요? 젊은이가 앞으로는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야.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말이야. 네, 할머니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문씨 할머니, 당신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다. 그런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이 있다. 특별한 제안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가 다른 저승사자들에게도 필요하다. 잠시 저승에 와서 그들을 가르쳐주면 어떨까? 염라대왕의 제안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제가 저승사자들을 가르친다고요. 그렇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저승사자들도 더 지혜롭고 따뜻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염라대왕의 말에 저승사자도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당부를 하고 싶고요. 물론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염라대왕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려야지. 저승에서도 화제가 된 특별한 사건의 결말. 다음 날 할머니는 가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모두 모여라. 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손자, 며느리,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할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저승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단다. 뭐라고요? 할머니, 가족들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저승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게 되었거든. 저승사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야.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승사자들을 가르치신다고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들도 우리처럼 마음이 있는 존재들이야. 내가 가서 따뜻한 마음을 가르쳐 줄 거란다. 할머니의 설명에 가족들은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손자가 감탄했습니다. 저승에서도 선생님이 되시다니. 그래, 할머니는 어디서든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구나. 할머니가 뿌듯하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 한 명씩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너는 참 착한 아이다. 앞으로도 가족을 잘 돌보거라. 네, 어머님.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들을 잊지 말고. 네, 할머니. 할머니의 가르침을 평생 기억할게요. 손자도 울먹이며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할머니는 각각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단다. 네, 할머니.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승사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서운 기운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고 낫 대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나요? 어머, 젊은이가 완전히 달라졌네. 할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꽃다발까지 준비해 오다니.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안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들도 저승사자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저승사자가 이렇게 친근할 수 있구나. 할머니 덕분에 저승사자까지 바뀌셨네요. 저승사자는 가족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저승에서도 계속 좋은 일을 하실 거예요. 저승사자가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네, 염라대왕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저승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셨습니다. 85년을 살았던 이 집. 참 많은 추억이 있구나. 그리고 가족들을 한 번씩 안아주셨습니다. 슬퍼하지 말거라. 할머니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거야. 드디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승사자와 함께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어디서든 누군가를 도와주시는구나. 저승으로 가는 길에서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젊은이도 원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그냥 방향만 알려준 거야.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마무리. 저승에 도착하자 염라대왕이 직접 할머니를 맞아주었습니다. 문씨 할머니 환영한다. 할머니 같은 분이 오셔서 저승이 더 밝아질 것 같다. 과찬이세요. 대왕님, 저야말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앞으로 저승사자들의 선생님이 되어 주실 텐데 어떤 것부터 가르쳐 주실 생각인가?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요. 일이 힘들어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할머니가 도착한 첫날부터 저승에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를 데려온 저승사자가 다른 저승사자들에게 할머니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할머니를 만났어요. 정말요? 어떤 분인데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시길 우리 일은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으로 안내하는 일이래요. 저승사자들은 새로운 관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저승사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 너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니?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그럼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존재들이야. 그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갈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할머니의 설명에 저승사자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해 새로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사람들이 저희를 무서워해요. 젊은 저승사자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건 너희가 접근하는 방식 때문이야. 무섭게 나타나지 말고 따뜻하게 다가가봐. 어떡해요? 미소를 지어봐. 그리고 부드럽게 말해봐. 무서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라고 말이야. 할머니의 조언에 저승사자들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며칠 후 저승사자들이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일을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승사자가 이렇게 친절할 수도 있구나. 무섭지 않네요. 한 달이 지나자 저승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친근한 안내자가 되었고 죽은 자들도 저승에 더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도 변화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승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이곳이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어. 다행이에요. 젊은이들이 워낙 착해서 금세 변했어요. 할머니는 약속대로 가끔씩 인간 세상의 가족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저승에서 하시는 일을 듣고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승까지 바꾸셨다니. 그리고 할머니, 손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저승사자들이 정말 친절해졌어요. 마을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모두 편안하게 가셨다고 해요. 다행이구나. 젊은이들이 내 말을 잘 들었나 보네. 시간이 흘러 할머니의 명성은 저승 전체에 퍼졌습니다. 다른 지역의 저승사자들도 할머니에게 배우러 왔고 할머니는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야. 어느 날 처음 할머니를 만났던 저승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젊은이가 원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하지만 할머니의 지혜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외롭고 무서운 존재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많은 친구들이 생겼잖아. 혼자가 아니야. 정말로 저승사자들은 이제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자신이 꿈꿔왔던 일을 이루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며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을 말이죠. 85년을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염라대왕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저승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되었다. 위대하다니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 겸손함이 할머니를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85세 할머니의 지혜는 저승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지혜는 언제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85세 할머니와 저승사자의 특별한 내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단순한 승부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만든 할머니의 지혜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네요. 다음 편에서는 재물이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조선시대 한 부자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깨달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재물보다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부자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적인 조선시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